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파견간 검찰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거기 껴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도 사무실을 위장으로 만들고 그렇죠. 자료를 너무 조작하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9년 동안 나를 안 망한 게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7인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7인회. 아,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검장 이번에 그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일까도 되게 궁금해요. 7인회 중에 한 명이 남재준 다음에 장호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에도 파견 나간 검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적폐청산 팀뿐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 못하게 만드는 정도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심지어 국정원 관련해서 무슨 재판 받잖아요. 국정원 직원이나 원세훈이 그러면 파견된 검사가 변호사의 역할까지 해줬다고. 하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 7인회가 국정원을 검찰이 수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 다음에 NLL 대화를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7인회가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외부에서 보면 좀 뭔가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좀 미스터리하고 의혹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내부에서 보면 내 원래 소속돼 있던 조직을 배신하고서라도 충성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가 봐요.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검찰이라는 그 신분이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그 이점, 그 비교 우위 같은 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국정원에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었겠죠.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충성했을 거고 두 번째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 충성했을 확률이 자유로움. 높아요. 예, 자유로움. 영수증이 없는 세계의 자유로움. 예. 그래서 공무원 세계에 갇혀 있다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돈 쓰는 게. 이쪽에 아마 줄을 됐을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7인회? 아, 말도 잘 만들어. 팔선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잊고 있었어요, 팔선녀. 그러게요. 팔선녀, 7인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 문고리 3인방. 또 뭐 있죠? 숫자에 관계된 게? 그 7인회 멤버들이 누구예요?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요. 변창훈 법률보좌관, 현재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 고아무개 국방보좌관. 여기까지는 이제 남재준이 데리고 온 걸 거예요. 예. 군에서. 네. 그리고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입니다. 지금 조아무개, 변아무개, 하경준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내부 직원, 없죠. 예. 내부 직원. 그러니까 검사와 남재준이 데리고 온 측근들과 그리고 원래 국정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내에서 당시에 실세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재밌는 거. 남재준이 국정원장 할 때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제2차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우병우에 네. 특보하는 사람이 있어. 직보하는 사람. 예. 그러면 이게 아사리판인 거죠. 네,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제 권력들이 자꾸 막 누려. 예. 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오다에 의하면은 뭐 NLL 대화록 같은 거 막 뿌려. 그러면서도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청와대의 우병우 정도에게 직보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인회라는 사람이 매주 모였다 하잖아요. 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낮 시간 동안 했는지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모였는지는 몰라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어떤 사명감? 그러면 비밀스러운 결사체 느낌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모였겠죠. 네. 근데 또 한 축에서는 우병우한테 또 직보로 다뤄 원장을 건너뛰고 직보하고 이 사람들은 남재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을 국정원 내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예를 들어 검찰이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려고 압수수색할 때 그 가짜 사무실 만들었다는 것도 다 여기서 주도를 했다는 네, 건데 네. 국정원은 국정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 나름대로의 그 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1차장, 2차장, 3차장은 지금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실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일반 문서로 일단 재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당시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7인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정원의 어떤 권력이랄까 국정원 자체를 비선화시켜버린 그런 대표적인 네. 모양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7인회라는 게 하는 역할이 지금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정원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기획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를 기획했다 뿐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것이 사실은 이 7인회라고 불리어지는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얘네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기획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까지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병우한테 특보 들어가는 라인은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병우한테 들어가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국정원에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그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실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이 새누리류 애들에게 보내서 실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실행범들을 여러 군데를 두는 거죠. 검찰, 청와대, 뭐 국방부나 기무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누리류 정당까지 해서 실행범들을 만들고 얘네들은 기획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결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군이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하는 거 김관진이 일주일 내내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전단 요원 이런 사람들이 김관진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박근혜 정권 초대 국방부 장관이 낙마한 거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낙마했냐면 지극한 박정희 바였어요. 그래서 핸드폰 고리에 막 박정희 유경수 여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때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매일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핵심 측근으로서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간 사람, 올라갔다가 낙마한 바로 그 사람이 그냥 낙마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박정희 빠여서 낙마했다고 하면 박근혜한테 그렇게 도덕적인 치명타는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김관진이 그 핵심 어떤 뭔가를 박근혜 정권에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그러니까 김관진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연결고리로서의 김관진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을 유임을 해요. 김관진이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 하다가 김병관 당시 후보자가 낙마를 하니까 국방부 장관을 유임을 하고 한참 어떤 마무리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 때 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낙마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낙마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병관 자체가 약간 좀 페이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김관진을 유임시키기 위한 위해서. 명분 쌓기용. 네. 그쪽에서 보면은 박정희 좋아한다고 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낙마한다는 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이었겠냐는 거죠. 아까 그 7인회에서 오 암흑의 국정원장 특보 대령 그다음에 고 암흑의 국방보좌관 육사 37기 얘네들을 뒤지면은요. 김관진과 아주 여러 차례 연락하고 수시로 만났던 모든 증거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관진이 국방부에 관련된 군사이버사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을 7인회 멤버에게 전달하는 이 루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정보를 접할 때마다 여지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김관진이 그 보고를 받아서 자기 선에서 끝냈느냐 이명박한테 계속 보고용으로 보고를 했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국정원과 사이버사 간의 권력투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네네. 여기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 열 걸로 보입니다. 저 그도 15개 적폐청산 사례를 적었는데요. 지금까지 그게 발표하지 박근혜 않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거도 열겠다고요? 아니 이명박 정부부터 예. 박근혜 정권까지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 그 이전의 발생 사건부터 쭉 있었는데요. 예. 그것들을 다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있잖아요. 이우성 씨 예. 사건. 이 사건 아마 여러분들 영화 자백 다큐멘터리 맞아요. 영화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증거 조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문했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건 때문에 2014년 4월 15일 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이 터지죠. 되면서 맞아요. 이 사건이 그냥 묻혀버려요. 맞아요. 근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장만 날아가고 땡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고요. 첫 사건의 발생은 MB 시절이에요? 박근혜 시절이에요? 이 사건은 MB 시절이죠. MB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연속 박근혜 시절일까봐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속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권 연장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첩 조작 사건 70년대 박정희 정권 군부 시절에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된 사건이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해직 언론인들도 그렇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YTN 기자들 해직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MBC 사건 도요.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만 생각해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여러 방송들이 그 유병언 구원파 사건에 굉장히 그 주목해서 보도를 했었잖아요. 완전 그걸 물타기 해버렸잖아요. 그것만 했었잖아요. 이것도 실제로 그 국정원이 이 여론몰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었다라는 내용이 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소유를 관리 이거 국정원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세월호 그 대통령 7시간 30분 의원,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일 10시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그 조사 보고를 받았다는 정부 기록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이고요. 2012년 예. 기억하시면은 대선 당시에 비 내리는 부산에서 예. 김무성 당시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이죠. 선대본부장이 종이를 흔들었죠. 그게 바로 남북 정상 NLL. 대화로 NLL 대화로. 이게 뭐 대통령 기록물이냐 공공 기록물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실제로 그 김무성 예. 그리고 또 당시에 권영세 전 주중 대사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정문은.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정문 그리고 이 모든 게 남재준 그 국정원장 산하에 그렇습니다. 7인회에서 다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작품이었다. 그렇습니다. 그 7인회가 주도하고 예. 만들었다라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7인회 한 멤버가 이번에 부산지검장 네. 소환된 그렇습니다. 예. 장호중 예, 지검장 예. 이제 그 구속됐어요? 이 돼야 되지 소환됐죠. 않을까요? 소환됐죠. 소환돼서 네, 조사를 일단 받고 소환입니다. 있는데요. 네.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높죠. 네. 7명 중에 그 검찰 출신 2명.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파견간 검찰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거기 껴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도 사무실을 위장으로 만들고 그렇죠. 자료를 너무 조작하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9년 동안 나를 안 망한 게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연기 지도까지 한 거예요. 맞아요. 정부가 예. 네, 가짜 대본 짜놓고 가짜 사무실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암기식으로 대본 암기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국정원에 네. 저게 나올 것 같아요. 재판 개입. 재판 개입 나올 수 있죠. 사법 그럼 개입. 사법 개입.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을 찍어갖고 네. 누구 재판장을 만나고 예. 대법을 통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네. 몇 년형을 내려라라고 네. 하는 것까지 나오면 예. 정봉주 재판도 완전 조작된 재판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쪽으로 사실- 가시는 네, 거군요. 근데 사실 이게 국정원에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실은 그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문제 없도록 법률에 맞게 그럼요. 하라는 취지로 보냈는데 법을- 자기들이 앞장서서 법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지검장 승진 케이스거든요. 네. 거기 가갖고 아무 이런 일 없을 줄 알고 거기서 지검장 행세를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무엇보다 이 NLL 대화록 파문 굉장히 심각한 그 외교 사안이기도 했어. 세상의 대통령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나라가 어떻게 예. 어떤 나라가 와서 다음 그 대화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비밀 등급을 무단으로 남재준 원장이 낮췄거든요. 예, 2급을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낮췄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그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 예. 이분도 포토라인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그 최강욱 변호사가 네. 한미연합사 연합사령관 부사령관이 포스타거든요. 우리나라 포스타죠. 예, 그거를 2001년인가 2002년도에 구속을 시켰어요. 최강욱 변호사가. 최강욱 변호사가 맞습니다. 군 검찰에 군 있을 검찰. 때 예. 그때 두 번째 칼을 댄 게 누구냐면 남재준이에요. 음. 남재준이 그 군 그 참모총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포스타 구속시킬 때도 막았어요 군에서. 그걸 최강욱이 역사상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또 있으면 내봐라. 이러면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야. 근데 남재준 칼을 딱 칠 때 예. 청와대 386 핵심 실세들이
막았어요. 군 검찰에 일부 소영주의 그 사로잡힌 군 검찰이 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 올라오면서요. 그래서 남재준을 그때 참여정부 때 디펜스를 했어요. 못치게. 나중에 국정원까지 왔고 이 짓을 하는데 참여정부에서 이거 한 사람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 한지 알거든요. 자기 자신이. 참여정부 초반부에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한지 다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이름을 내가 지금 공개합니다. 정봉주가 공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거의 공개 수배 분위기. 네네네. 그래서 그때 최강욱 변호사가 옷을 벗어요. 네. 아, 맞아요. 소령 중령으로 맞아요. 그 소령을 쓰면 중령으로 벗는데 네. 정확하게 정의롭게 하려고 그랬던 사람 다 옷 벗기고. 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절대로 그런 그래서 역사를 살아난 대표해서는 남자들이 안 되죠. 국정원 갖고 이렇게 농단을 해버린 거예요. 내 열이 받네 이게.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막 실검에 명단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티즌 지금 수사 지금, 누구야 막 이러면서 예, 찾는 추적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검색하세요 그럼 바로 실검 1순위로 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신태균님 참 어디까지가 끝일까 이런 나라가 있을까 9년 동안 나라 안 망한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5천만 국민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안 망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파견간 검찰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래야 되는데 거기 껴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도 사무실을 위장으로 만들고 그렇죠. 자료를 너무 조작하고 기가 막힌 거죠. 아니 9년 동안 나라 안 망한 게 진짜 다행이에요. 이게 7인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7인회. 아,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검장 이번에 그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받고 나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 동안. 그 어떤 상황일까도 되게 궁금해요. 7인회 중에 한 명이 남재준 다음에 장호중 뭐 이렇게 그다음에 쭉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정원에도 파견 나간 검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적폐청산팀뿐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 못하게 만드는 정도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심지어 국정원 관련해서 무슨 재판 받잖아요. 국정원 직원이나 원세훈이 그러면 파견된 검사가 변호사의 역할까지 해줬다고. 하는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7인회가 국정원을 검찰이 수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 다음에 NLL 대화로 공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남재준을 중심으로 한 7인회가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인가 봐요. 외부에서 보면 좀 뭔가 좀 무서운 마음도 들고 좀 미스터리하고 의혹의 어떤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 내부에서 보면 내 원래 소속돼 있던 조직을 배신하고서라도 충성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가 봐요.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검찰이라는 그 신분이 가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그 이점, 그 비교 우위 같은 것도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국정원에 충성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었겠죠.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충성했을 거고 두 번째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 충성했을 확률이 자유로움. 높아요. 예, 자유로움. 영수증이 없는 세계의 자유로움. 예. 그래서 공무원 세계에 갇혀 있다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돈 쓰는 게. 이쪽에 아마 줄을 댔을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7인회? 아, 말도 잘 만들어. 팔선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잊고 있었어요, 팔선녀. 그러게요. 팔선녀, 7인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아, 문고리 3인방. 또 뭐 있죠? 숫자에 관계된 게? 그 7인회 멤버들이 누구예요?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요. 변창훈 법률보좌관, 현재 서울고검 검사입니다.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 고아무개 국방보좌관. 여기까지는 이제 남재준이 데리고 온 걸 거예요. 예. 군에서. 네. 그리고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입니다. 지금 조아무개, 변아무개, 하경준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이 내부 직원, 없죠. 예. 내부 직원. 그러니까 검사와 남재준이 데리고 온 측근들과 그리고 원래 국정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내에서 당시에 실세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재밌는 거. 남재준이 국정원장 할 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2차장이네 뭐네 해가지고 무병우에 네. 특보하는 사람이 있어. 직보하는 직보원. 사람. 예. 그러면 이게 아사리판인 네, 거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이제 권력들이 자꾸 막 누려. 예, 예. 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오다에 의하면은 뭐 NLL 대화록 같은 거 막 뿌려.
그러면서도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청와대의 우병우 정도에게 직보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7인회라는 사람이 매주 모였다 하잖아요. 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낮 시간 동안 했는지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모였는지는 몰라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어떤 사명감? 그러면 비밀스러운 결사체 느낌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애국심으로 모였겠죠. 네. 근데 또 한 축에서는 우병우한테 또 직보로 다뤄 원장을 건너뛰고 직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남재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권력을 국정원 내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예를 들어 검찰이 대선 개입 사건 수사하려고 압수수색할 때 그 가짜 사무실 만들었다는 것도 다 여기서 주도를 했다는 네, 건데 네. 국정원은 국정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 나름대로의 그 네.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식으로 1차장, 2차장, 3차장은 지금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실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NLL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일반 문서로 일단 재분류해가지고, 이거를 당시에 새누리당 정보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것도 7인회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정원의 어떤 권력이랄까, 국정원 자체를 비선화시켜버린 그런 대표적인 네. 모양새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7인회라는 게 하는 역할이 지금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정원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기획하는 부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업무를 기획했다 뿐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것이 사실은 이 7인회가 7인회라고 불리어지는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얘네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기획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까지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병우한테 특보 들어가는 라인은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병우한테 들어가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국정원에서 국가의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그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실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이 새누리류 애들에게 보내서 실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실행범들을 여러 군데를 두는 거죠. 검찰,